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1일 천하로 끝난 걸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 속에 코스피는 하락으로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하루 만에 1900선 내준 우리 시장 재조정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연일 급락하는 유가가 장중에 15달러마저 깨지면서 투심을 더 위축시켰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장세에서도 잘 갈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 매의 눈으로 가려내시려면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할 정재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부에 이어서 3부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강의 알찬 내용들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정재훈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시간 이후에도 장중에도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황들 그리고 다양한 전략들 함께 가득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요즘에 2차 전지 섹터에 굉장히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 하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상당히 기분 좋게 자료를 좀 만들었고요.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수 있어서 기쁜 마음에 좀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했으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 김성 앵커님한테 멘트를 좀 길게 해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좀 짧게 했더라고요. 어찌됐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다라고 미리 좀 예고를 해드렸었죠. 2차 전지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글씨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크게 볼 부분들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물질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성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좀 말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분리막, 그리고 양극재, 여기 음극재, 전해질 요 4개의 핵심 소재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 전지와는 다르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계속 충전을 해서 쓸 수가 있죠. TV에 광고가 좀 나올 거예요. 뭐 100만 21번, 100만 22 이거 그 1차 전지. 그리고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활용도가 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노트북, 컴퓨터라든가 휴대전화, 캠코더 등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2차 전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함께 21세기 3대 전자 부품으로 꼽힌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계 시장 규모가 2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었고요. 자동차,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성장과 더불어가면서 중대형 시장 쪽에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더 커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결국 2차 전지 쪽 섹터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럴 섹터인데요.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뉴스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테슬라 모터스가 전기차 최초로 미국 KBB 최우수 럭셔리 브랜드로 석권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좀 나왔었고요. 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코로나19에도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굳건하다.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또 어떤 소식이 있냐면 녹색 바람 타고 전기차 뜬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 마트에서 판매를 하죠. 마트에서 파는 600만 원대 초소형 전기차 세보 모 기업이 만들죠. 캠시스라는 기업이 좀 만들죠. 전기차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마트에서도 팔고 있는 그런 전기차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또 한 부분들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좀 나왔을 거예요. 특별기를 띄웠어요. 특별기를 띄워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인력을 유럽에 급파를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유럽이 코로나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국 시장, 한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럽에 상당히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중국 쪽 시장이 상당히 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유난히 중국 쪽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있어서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국 쪽의 기업, 자국 기업의 배터리들을 많이 쓰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증이 나지는 않았었어요. 한국 기업 배터리 업체들에. 근데 인증이 하나씩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좀 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과거에서부터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 부분들로 인해서 다 차단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와서 증설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들이 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을 200명이나 파견했다고 하죠. 17일 날 출발했다고 하니까 벌써 이미 출발을 했을 거예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있는 각국 쪽에 2차 전지 쪽에 설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전기차 쪽, 즉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여전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주가가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많이 올랐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급락이 좀 나왔었죠. 그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원인 중에 하나가 유가를 꼽습니다. 유가와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유가가 급락이 나왔었죠. 급락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유가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악화가 됐다. 그러면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급락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었어요.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유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에 있어서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극적인 뭔가 좀 메리트 이런 부분들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났어요. 왜? 기름값이 많이 뚝뚝 떨어지게 되면 싼 값에 자동차를 내연차를 몰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싼 친환경 자동차에 있어서의 이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종목군들은 밀려 내려왔어요. 물론 단기적인 악재거리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릴 때 지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부분들은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던 니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텐센트 마하텅 회장이 10억 달러를 과감하게 투자를 했었어요. 애시당초에 주가가 상당히 좀 고점권역에 있었죠. 고점권역에 있다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한번 나와줬다가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따라가지를 못했죠. 그러면서 주가는 급락의 길을 갑니다.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바닥 권역을 헤어나오지는 못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텐센트의 회장은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친환경 자동차에 있어서 여전히 성장 sek터이다라는 부분들은 틀림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주가가 이 부분에서 형성이 된 상태로 머물러 있을까요? 그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니오라는 기업도 전기차를 출시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 쪽에 있어서도 경기 부양책이라 보조금리에 대한 지원 이런 혜택이나 이런 부분은 늘어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주가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중국 쪽에서도 2차 전지 쪽에 관련돼 있는 혹은 전기차 쪽에 있는 기업들도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 투자라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떠한 종목군들, 2차 전지의 몇몇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2차 전지의 업종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아까 그 부분들이었었어요. 먼저 작년 말경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월 달이었었죠. 급등이 나왔었어요. 급등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쪽 섹터는 별 흐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2차 전지 섹터는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따라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었죠. 유가에 대한 급락 부분들,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급락을 하게 됩니다. 2차 전지 쪽 섹터도 마찬가지로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결국은 일정한 부분들 반등이 다 나왔어요. 일정한 부분들이 반등이 나왔죠. 테슬라의 주가 부분들은 상당히 낙폭을 축소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기술적인 반등 권역이죠. 결국은 이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2차 전지 장비 쪽과 소재 쪽에 있어서의 주가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쪽으로 아침 시황을 많이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애플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이렇게 되면 애플 관련주들을 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니까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쪽을 보겠죠. 테슬라 모터스가 올라가게 된다면 한국 시장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련주들이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선진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업종, 섹터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서 따라온다라는 얘기예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바닥 권역에서부터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반드시 나올 거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숨고르기다. 그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쩌면 오늘 제가 방송하는 이 부분들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만약에 한다라면 어디에서 매수를 해볼까?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 즉 테슬라의 주가가 밀려내려면서 종목군들은 같이 내려왔고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테슬라 모터스가 좀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국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쉬겠죠. 대표적으로 삼성 SDI와 LG화학이었어요. 참고로 삼성 SDI와 LG화학을 갖고 계신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치가 도달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들이 못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매도를 했던 게 아니라 일단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도 타이밍을 잡고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매수를 하기 위함이다. 그런 부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를 좀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관련 섹터들이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크게 양극재 관련주들과 그다음에 음극재 관련주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분리막을 만드는 그런 기업도 있고 전해액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니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의 활용도가 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 분리막 같은 경우는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좀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못되게 되면 폭발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과 분리막 이런 식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의 구성. 아까 조금 전에 니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니켈은 지금 니켈 같은 경우는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망간과 코발트가 안정성을 보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출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삼원계라고 하죠.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을 활용한 2차 전지. 또 하나는 니켈과 코발트, 알루미늄을 하면 NCA, 삼원계 이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의 이 삼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니켈에 대한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리는 상당히 주행 거리는 상당히 늘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정성을 담보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양산 단계에는 좀 진입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니켈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행거리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전기차가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는 뭐 200km도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400km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용량이 커진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니켈의 함량이 늘어나면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그런 역할도 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어찌 보면 이 니켈에 대한 함량이 높여줌으로 인해서 주행거리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 이게 또 한 가지의 숙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와 음극재의 점유율 현황을 보게 되면 이쪽이 양극재예요. 양극재고요. 이쪽이 음극재입니다. 보게 되면 중국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일본이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중국이 44%지만 한국은 약 15%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일본에서 3위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음극재 쪽보다는 양극재 쪽에 좀 더 비중을 놓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경쟁을 할 수가 없죠. 중국과 일본이 거의 음극재 시장에서 96%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 그나마 양극재 같은 경우 15% 정도를 한국 쪽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더 좋다라는 거. 근데 음극재는 진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극재 쪽보다는 양극재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투자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유럽의 각각의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몰라요. 이 기업들 뭐 하는 회사인지 다 몰라요. 뭐 그냥 마크만 보고 이게 테슬라구나, 이게 폭스바겐이구나 대충 알 뿐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2021년도에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썬더볼트 사고는 2023년이에요. 그죠? PSA 그룹 같은 경우는 22년입니다. 여전히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근데 지금 한국 기업들을 한번 볼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스타트를 했어요. 먼저 진입을 했다는 얘기겠죠. SK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진입을 하고 있고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진입을 했어요. 자, 대부분의 기업들이 2021년에서 늦으면 2023년에 시장에 진입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먼저 선정을 했던 기업들이 LG와 SK와 삼성이 되겠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LG가 수주 잔고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LG 쪽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중국 기업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을 포함해서 그래요.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LG화학이 세계 시장 점유율 한 2위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 SK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여기에서 좀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LG화학이 아마 수주 잔고가 150조? 장기적인 계약을 했을 때 150조 정도? 삼성과 SK가 50조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일단 포인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삼성이 이건 탐방을 다녀오고 난 이후에 안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이 공정이 바뀝니다. 공정 변화가 생겨요. 2차 전지 공정 쪽에. 근데 요번에 설비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설비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선택이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추후 5년 동안은 보통 5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 정도는 삼성 쪽에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던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계속 수주를 하는지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장비 업체들을 한번 봐보세요. 장비 업체들 수주 나온 것들이 있어요. 수주 나온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 2016년도, 2017년도 때 삼성 쪽에서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를 급하게 했잖아요. 그때 여기서 유행했던 게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게 백지공시가 유행했었어요. 백지공시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장비사들 보고 계시면 한번 봐보세요. 수주 받은 걸. 그러면 출처가 어디 기업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출처가 어딘지 나오질 않아요. 매출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 나오는데 어디 회사인지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상했을 땐 그 기업들이 백지공시란 기업이 삼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물음표죠.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삼성 쪽에 있어서는 공정에 대한 변화로 장비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근데 요번에 지지를 못하게 되면 향후 5년 정도는 시장에 삼성 쪽에 납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게 아니라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한국이 유럽 시장 쪽을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유럽 쪽에 있어서의 전기차 판매라든가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크게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보게 되면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북미 쪽이나 중국 쪽은 완만하게 성장을 해 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친환경에 관련돼 있는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으로 인해서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쓰임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지금 LG 쪽과 삼성 쪽과 SK 쪽 공적적으로 증설을 해 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공급이 많았어요. 공급이 많아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그 부분들이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열 경쟁, 재고가 남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것도 탐방을 가서 나왔던 부분인데 증설을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A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A라는 기업에 탐방을 갔었어요. 장비사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들을 물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엔지니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유럽에 지역을 가게 되면 유럽에 이렇게 네 군데의 지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어요. 장비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엔지니어가 없다 보니까 1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세팅 다 끝나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다음 2번 다 끝내놓은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고 그만큼 엔지니어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지만 기점으로 따져보게 되면 약 2022년도예요. 2022년도 이후에는 공급이 부족하죠. 수요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성장이나 그다음에 발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전기차 판매에 대한 비중 추이나 비중 전망을 보게 되면 미국 쪽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고 유럽 쪽은 첫 번째 늘어났다가 완만하게 그냥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애시당초에 판매 비중이 60%까지 높아졌어요. 높아졌던 부분들에서 그 다음에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에이 뭐야 그게 별로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첫 해에 1000대를 팔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50% 성장을 하니까 1500대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조금 붙으니까 뭐 40% 1400대를 팔았어요. 누적적인 부분들은 판매에 대한 대수는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비중은 조금 더 줄어드는 거고. 그런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고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매년 20% 이상씩 유럽에서 늘어난다는 얘기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10% 중반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전기차에 대한 비중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도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지금 현재는 10대 중 뭐 한 대가 전기차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가게 되면 10대 중에 두세 대 혹은 세 대, 네 대 점차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이 눈을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 및 성장에 대한 전망을 보게 된다면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죠? 늘어나겠지만 성장률은 완만하게 하향 곡선을 치고 있다는 거. 누적적인 판매량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성장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치고 나가고 있는 게 테슬라죠. 테슬라의 연도별 추이를 판매량 추이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모델 3가 상당히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모델 X와 모델 S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모델 3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뭘 볼 수가 있냐면 설문조사를 했었대요. 테슬라 모터스를 구매한 사람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뭐냐면 너 지금 테슬라 모터스를 타고 있는데 너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권해줄래? 권할래? 라고 얘기를 물어봤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할래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케이 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충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충성도가 상당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테슬라의 자동차로 바꾼 기업들, 그러니까 바꾼
판매자들의 전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베스트셀링 카들, 뭐 BMW라든가 아우디라든가 뭐 이런 혼다 쪽에 있는 자동차, 이런 자동차를 타고 있었던 소비자들이었었어요. 그런 소비자들이 테슬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상당히 고객에 있어서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급해질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스마트폰을 보자고요. 스마트폰을 가장 초반에 출시했던 게 애플이었었어요. 애플이 치고 나갔었죠. 어마어마하게 판매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삼성이 따라붙었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었지만 삼성이 열심히 따라붙어서 시장 점유율을 앞서는 판매 대수 같은 경우는 앞질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완성차 업체들도 서두르지가 않는다라면 테슬라 모터스를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테슬라 모터스의 점유율 추이를 보세요. 테슬라만 치고 나가죠. 그죠? 다른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성장에 대한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서두를 수밖에는 없어요. 서둘러야지만 테슬라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고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개발을 하면서 테슬라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죠. 아마 올해 하반기 때 내년도에 신규로 출시가 되는 전기차들이 꽤나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 쓰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2차 전지 쪽에 있는 설비 투자 그리고 관련주는 장비주라든가 소재주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테슬라의 실적 추이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완성차 업체들도 아마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성장의 이유예요. 유럽 내 강력한 탄소 배출권이죠. 이산화탄소 배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상품성이 개선된 3세대 전기차 출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테슬라 모터스의 약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파산할 것 같은 테슬라가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전망이 좋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거 친환경 자동차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2차 전지 쪽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투자를 해야 될 이유를 좀 봅시다. 첫 번째, 전기차 시장 확대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모듈 업체들과 셀 업체의 대규모 증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장비사들 수주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수주가 늘어나면 매출액이 확대가 되겠죠. 매출액 확대가 되면 기업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고객층 확보에 따른 수주 건수에 대한 증가, 매출 공백기의 최소화에 따른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좀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삼성, LG, SK 쪽뿐만 아니라 중국 쪽의 2차 전지 섹터들, 2차 전지 업체들까지도 수주를 받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력이 검증이 된 기업들이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매출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매출에 대한 지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로. 근데 그 부분들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한 분기 정도 지연된다라는 거. 실적은 그러면 뭐 1분기 때 부족하다면 2분기 때는 플러스 알파로 나오겠죠. 그러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2차 전지 산업은 호황 국면으로 좀 들어갔다라는 거.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호황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많이 성수기로 좀 진입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2차 전지는 무조건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 방송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께 여쭤볼게요. 투자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저라면 2차 전지 섹터 좋은 종목 찾아서 투자를 할 것 같거든요. 그 분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할 만한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계속 찾아보셨으면 좀 좋겠다.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테마성 종목군들을 좀 많이 해요. 실적하고 무관하게. 그러면 나중에는 후회가 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마인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잠깐 쉬었다가 잠시 뒤에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개장 상황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다우가 0.6% 그리고 S&P와 나스닥이 1% 넘는 낙폭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일단 유가가 급락하면서 에너지들의 주가도 덩달아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부분 고스란히 지금 미국 시장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WTI 5월물 가격이 11달러 아래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뉴욕 3대 지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시 우리 정재훈 전문가의 강의로 돌아가 볼 텐데 돌아가기 전에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방송 이외에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이 시간 이외에도 내일 장중에도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전략들,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이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하죠. 네.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해야 될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대충 좀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이 프로그램, 서울경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적금 얘기, 배당 얘기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적금 얘기를 한 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적금 해봤자 2%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적금을 넣는 은행의 배당을 봐라. 은행의 배당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적금을 하실래요? 배당 투자를 하실래요? 5배가 더 많은데. 저라면 배당 투자해요. KB금융에 3년 만기 적금 30만 원짜리를 넣게 되면 얼마 안 나와요. 그럴 바에는 3년 만기로 매달 얼마씩 내는 걸 KB금융 사는 거예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선택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똑같이 뭘 하고 있냐면 2차 전지 장비 섹터 중에 탐방 갔다 왔던 기업들이 있어요. 괜찮은 게 있어서 저 매월 적금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 초보분들 원샷 원킬 겁나 좋아하거든요. 한 방 빡 쏴서 쫙 올라가면 좋은데 한 방 빡 쏴서 밑으로 빠져버리면 난감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매월 사는 거예요. 매월. 대부분 여러분들 다 직장인분들이에요. 직장인분들인데 원샷 원킬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매달 10만 원씩을 사든 20만 원씩을 사든 사는 거예요. 한 2년짜리 적금 넣는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주가 바닥권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장 안 좋으니까 조정 받을 거잖아요.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찔끔찔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안 날까요? 전 난다고 봐요. 테마주로 흥한 자 테마주로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 성장 섹터에 하면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에 대한 마인드로 보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매월 적금으로 했던 이유는 분할 매수를 하시라는 걸로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한 방에 사지 말고 분할로 여러 번 나눠서 그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2차 전지 섹터에 있어서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국내
셀 업체들의 증설 계획을 보시게 되면 뭐 증설 계획 해봤자 뭐 3사밖에 없죠. LG, 사랑해요 LG, 삼성 SDI, SK. 제가 삼성을 좀 좋아하는가 봐요. 전 삼성, 이게 규모로만 따져보면 LG화학이 압도적이에요. LG화학이 좀 압도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LG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먼저 선투자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LG 쪽 같은 경우. 근데 삼성의 강점이 뭐냐면 휴대폰 쪽을 보더라도 애플이 치고 나가는 걸 보고 시작을 한 걸 보고 아 이거 되겠다 싶으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어요. 지금도 똑같죠. LG화학이 치고 나갔어요. 될 것 같으면 삼성은 몰아붙이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삼성에 관련되는 기업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삼성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LG 쪽도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고 SK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만 이 삼성에 있어서의 공정 혹은 기술 이 부분들이 LG 쪽을 많이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건 제 사견이고 여전히 셀 업체들은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간다라는 거. 2025년도까지 계속 설비 투자를 단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가동을 하면서 좋아지는 업체들도 있겠죠. 어떤 업체들이죠? 소재 업체들. 소재 업체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는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소재 업체들의 증설 계획이에요. 에코프로비엠 있죠? 21년도 증설 급증하죠? 여기 플러스 삼성 붙었죠? 그죠? 에코프로비엠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LNF 글쎄요. 증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저는 순위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럼 한 5위 정도?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죠. 양극재와 음극재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 쪽 사업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밀어주는 성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지면 뭐 그래도 이거는 한 4위나 3위 정도? 일진머티리얼즈 괜찮고요. 일레포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죠? SKC는 신규로 좀 진입을 했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팁을 드리자면 증설을 한 기업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증설을 한 기업들. 공시 보시게 되면 증설했던 공시들이 있을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캐파 증설했던 그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에코프로비엠은 합작법인 설립해서 삼성 쪽이랑 한다고 얘기했죠? 제가 아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증설하고 있을 거예요. 증설을. 그래서 포스코가 2차 전지 쪽, 이 소재 쪽으로 많이 좀 밀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은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일진머티리얼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SKC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고 있다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좀 남으면 이들 기업들 차트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장비 업체들을 할까, 소재 업체를 할까, 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밸류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장비 업체가 소재 업체보다 조금 더 낮아요. 소재 업체가 밸류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쪽 소재는 매출이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는 이익에 대한 이익단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장비는 이게 설비 투자를 해야지만 늘어나는 부분들이니까 등락이 있어요. 등락이. 근데 문제가 되는 그런 요지가 없다라는 게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오히려 소재 쪽보다는 좀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중요한 그런 사항들인 것 같고요.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매출이 꾸준하죠. 근데 장비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지연되거나 일정이 좀 밀리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매출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예상 실적이 조금 저조하는 대신에 2분기가 더 좋다거나 좀 들쭉날쭉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소재 쪽이 좀 더 높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장비 업체들을 먼저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소재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정말 긴 관점, 뭐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을 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소재 쪽이 저는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1년, 2년 혹은 2년, 3년 그 정도를 좀 본다라면 장비 업체들 쪽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소재, 장비 다 나눠져 있죠.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소재 쪽보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소재 쪽보다는 먼저 장비 쪽에 있어서의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소재 쪽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종목군들 몇몇 개를 좀 탐방을 다녀왔던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까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방송에다가도 몇몇 개 종목군들 이렇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건데 다들 아시는 종목군들이에요. 아시는 종목군들인데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꾸준하게 내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샘플러스 정지원 검색하게 되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방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시게 되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볼만한 종목군들, 제가 탐방을 갔던 기업들, 뭐 여러분들 호응이 좋으면 탐방 갔던 기업들까지도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잠깐 좀 차트 몇 개 좀 볼게요. 우선적으로 제가 그나마 선호하는 기업은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일렉포일 쪽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대체적으로 주가는 다 이런 모습이 비슷해요.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LNF 마찬가지고 다 비슷해요. 포스코 케미칼, 이노메트리 다 비슷한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을 했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목표치가 도달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618까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치고 나가기는 힘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이들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조정 때를 기다리세요.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급하게 사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보셔도 좋다라는 거. 뭐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일진머티리랑 차트는 좀 비슷해요. 근데 조금 틀린 거는 하나, 둘, 세 개로 가고 있죠.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대충 비슷해요. 보게 되면 618까지 조정을 받았죠.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약 한 11선이나 21선에 대한 눌림목, 그러한 포인트를 잡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 제가 오픈 채팅방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못다한 얘기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참여들 해주시고요. 저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 업종, 이 업종과 관련 주들에 대해서 쭉 한번 알려주셨는데,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종목들 좀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눌려줄 때 매수하자는 전략까지 함께 드렸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늘 강조하고 계시죠. 투자 마인드로 접근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재훈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가득 전해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